AI한테 뇌를 만들어주는 방법,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?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려운 숙제였는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돌파구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. 만약에 AI가 자기 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사실 AI는 이걸 계속 아주 처참하게 실패해 왔거든요. 그런데 정말 간단한 비결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?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뭘까요? 자,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.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?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했던 그 핵심적인 어려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AI의 뇌 안에다가 뭐랄까 개념 지도를 그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전문 용어로는 지식 그래프 및 온톨로지 공학, 줄여서 KGOE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 작업이 지난 25년 넘게 AI 개발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야 했거든요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4만 개 이상. 이게 뭐냐면 생물학 분야에서 쓰는 실제 지식 그래프 딱 하나에 들어있는 개념의 종류예요. 단 하나예요. 현실 세계 지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하겠죠?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전문가들조차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던 겁니다. 자, 이런 꽉 막힌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.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죠. 과연 LLM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? 일단 LLM은 가능성이 엄청나 보였어요.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, 즉 규모 면에서는 인간 전문가랑은 비교가 안 되죠.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신뢰성. LLM이 가끔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, 환각현상이라고 하잖아요. 정확성이 생명인 이 지식 지도를 만드는데 이건 정말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. 그래서 연구자들이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. LLM,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자. 이 실험이 LLM 접근법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. 자, LLM한테 주어진 미션은 이거였습니다. 되게 복잡한 해양학 지식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. 말하자면 해양학에 대한 두 개의 뇌가 있는 거죠. 이 둘을 가져와서 서로 다른 개념들을 착착 연결하고 정렬해봐라. 이거였어요. 이게 수년 동안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절대 안 되던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. 결과는요,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연구진이 논문에 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. 심지어 LLM이 내놓은 결과물은 거의 쓸모가 없었다고까지 했어요. 그렇게 대단하다던 LLM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거죠. 아니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? 이렇게 강력한 AI가 왜 실패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. 해결책은요, 더 크고 강력한 AI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. 놀랍게도 생각의 전환. 아주 간단하지만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.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모듈성입니다. 이게 뭐냐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통째로 AI한테 톡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그걸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작은 덩어리, 즉 모듈로 잘게 나누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서울시 전체 지도를 한 번에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, 마포구 이렇게 동네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.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은 딱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. 자, 1단계. AI한테 전체 문제를 다 주는 대신에 조직이나 물리적 샘플 같은 작은 주제, 즉 모듈 목록을 줘요.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. 이 문제 푸는데 어떤 모듈들이 필요할 것 같아? 그럼 AI가 필요한 모듈들을 고르겠죠. 자, 그럼 2단계. AI가 고른 바로 그 작은 모듈들만 가지고 원래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하니까 문제의 범위가 확 줄어들면서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. LLM 혼자서는 성공률이 거의 0%, 그냥 실패였죠. 그런데 이 모듈 방식을 썼더니 성공률이 무려 95%까지 치솟았습니다. 와, 이건 진짜 모듈성이라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. 완전한 실패가 거의 완벽한 성공으로 뒤바뀐 겁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한 번의 성공적인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
이 발견은 AI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자체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어요. 이 분할 정복 전략,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푸는 이 방법이요. 다른 어려운 문제들에도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. 뭐 온톨로지 모델링이다, 정렬이다, 이런 어려운 AI 과제들을 풀어내는 말 그대로 만능 열쇠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앞으로 더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려면 무작정 AI 성능만 높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인간이 만든 좋은 구조와 LLM 같은 AI의 창의적인 능력을 어떻게 잘 결합시키느냐? 이 둘의 협업이 진짜 열쇠라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비결이 큰 문제를 잘게 나누는 것에 있다면 혹시 우리 삶의 다른 복잡한 문제들도 이 작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분할 정복이라는 아이디어가 AI를 넘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.